안녕하세요. 이학박사 김수인입니다. 여러분, 앞에서 두 편에 걸쳐서 중등과정에 배운 물리가 고등과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파동은 중등과정에서는 그다지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. 다만 중등과정에서는 파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중등과정에 배운 내용이 쓸모가 없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쳐보면 파동을 처음 시작해보면 파동의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파동을 가지고 그래프화 시켜서 정량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. 고등과정의 파동을 보시면요. 파동의 진행과 굴절, 전반사와 전자기파, 파동의 간섭,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, 물질의 이중성 파트로 나뉩니다. 자, 여기서 중등과정 때 배운 내용은요. 파동의 진행과 굴절, 이 부분은 이미 중등과정 때 배운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오히려 차라리 고등과정에서는 잘 안 다뤄지는 예시들이 중등과정에서 훨씬 더 잘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목적이 중등과정에서는 예시 설명이라면 고등과정에서는 그거를 정량적인 계산이 목적이다 보니 예시에 대한 설명이 좀 빈약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수능이나 내신에서 예시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저도 이때는 필요하면 중등과정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중등과정에서 배운 파동에 대한 예시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전반사와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입니다. 굴절에 대해서는 배우는데 전반사는 굴절을 좀 더 심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전반사와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중등과정 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고등과정에서 새롭게 배우는데요.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뭐냐면 전반사 부분입니다. 전반사는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고요. 실제로 파동에서도 특이하게 계산, 아주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계산에 해당하는 만큼까지는 시키기 때문에 전반사는 뭐 기회가 되신다면은 좀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역학을 먼저 하기 때문에 파동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역학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은 파동의 간섭 부분인데요. 간섭에 대해서는 중등과정에서 좀 애매하게 예시는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름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는 고등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입니다. 이 파트는 중등과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만 다루게 되는데요.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. 어렵지는 않지만 이름이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은 비슷한 이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중등과정에 언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학년 2학기 때 보면 6단원에 빛과 파동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빛과 색이라는 단원이 있고요. 이때 빛과 색에서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색깔 같은 경우는 예전 교과가 물리학 원 예전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을 혼합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 교과과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. 따라서 수능에서는 색의 혼합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분당지역 내신에서는 고등과정에서 이 색의 혼합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좀 유사하게 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중등과정에서 배운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. 거울과 렌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울과 렌즈는요. 이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투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투 과정에서만 배우고요. 물원 과정에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습니다. 뭐 반사 정도는 다루기는 하고요. 굴절도 다루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반사와 렌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. 즉 거울과 렌즈에 대한 얘기는 물투 과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파동과 소리는요. 정확하게 물리학 원 내용과 겹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파동과 소리에서 그래프 예시 나오는 거 꼭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동의 용어도 여기서 배우게 되니까요. 1학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.